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의미 있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연 고점을 찍었고 52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상거래일째 이어지는 순매수 보였는데요. 또 여기에 서울반도체가 애플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나타내는 장세, 오늘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5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또 환율은 엔화 약세가 주춤하면서 1,080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 펼쳤습니다. 오전장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수급이 개선이 되고 프로그램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자동차주 주가가 반등에 나서며 장중 199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여력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제한적인 상승폭을 냈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0.20%의 오름세 보이며 1985포인트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빨간불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42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520선 탈환한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77%의 오름세 보이며 522포인트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 지켜나갔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229억 원, 외국인이 19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344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엔화 약세 흐름이 주춤한 사이 오늘 하락폭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9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1원 2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0.13%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149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외국계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강세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현대차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1%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53,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31,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며 30만 1,500원에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0.73%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27,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2%대의 강세 보이며 28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서울반도체가 급등 흐름 좋았는데요. 6%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애플이 LED 패키지 공급사를 다원화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오늘 투자자들이 투자 매기가 몰렸는데요. 오늘 서울반도체는 29,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CJ E&M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34,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폭 보이며 18만 3,900원에 시젠과 포스코 ICT는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조선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상선 시장의 개선 기대감과 여기에 해외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폭 나타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대우조선해양은 2%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STX 조선해양이 3%대의 강세 보이며 6,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IT 장비주 주가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증설 모멘텀 속에 오늘 강세 이어졌습니다. KC텍이 3%대의 강세 보이며 4,14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대의 강세 흐름, 유진테크가 오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7,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게임주 주가가 모바일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NC소프트가 2%대 강세 보이며 13만 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컴투스 역시 6%대의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44,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4%대의 강세 흐름, 위메이드 역시 2%대의 오름세 보이며 42,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장관이 내정되는 등 이 부처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로봇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이 5%대의 강세 보이며 3,005원에, 동구 로봇이 2%에 가까운 강세 이어졌고요. AD칩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 3,0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김종은 테마주 주가가 연일 급등세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현재 키스톤 글로벌은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대신정보통신이 상한가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모야정보통신이 9%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8,150원에, 이어서 텔레필드가 8%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2,3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마에스코가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다는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마에스코는 116원 밀리면서 659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일성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성건설은 오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5%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일성건설은 285원씩 주당 밀리며 4,6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큐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ST큐브는 창업주로 알려진 정현진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 대표가 ST큐브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주당 595원 올라 4,5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가봐서 오늘장 마감 정리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발맞춰가는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의 의미 있는 520선 회복,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환율 문제 수급, 환율 관련된 이슈가 다소 잠잠해진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발맞추어서 커플링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화 관련된 흐름을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더 짙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약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좀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합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회의 등 아무튼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는 흐름이 좀 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다소 좀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좀 더 보합권 흐름 속에서 그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더 힘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흐름이 눈에 띕니다. 역시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국내 수급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해외 쪽을 살펴보자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월달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를 이끌었던 차익 잔고가 일단락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 실적 등 현대차 실적, 환율 우려와 함께 대표주에 집중되었었던 비프로그램 형태의 매도 압력도 현재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계의 수급 공백을 중국계 자금이 다소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계 자금의 성격을 살펴봤을 때는 국부 펀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코스닥 증시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상대적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증시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도 코스닥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을 좀 더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스피도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2000선 돌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00선 돌파와 관련돼서 현재 딱 특별하게 지수를 언급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에 따른 그 향후의 이벤트들을 좀 더 판단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은행 총재 관련돼서는 이미 엔화 약세의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과거 엔화 약세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현재 저점에서 20%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의 추후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시장 주택 지표 관련해서도 발표도 있고 또 FOMC 회의록 공개도 있는데요. 이번 주 챙겨볼 만한 글로벌 이슈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최근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MC 회의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FOMC 회의록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및 최근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또 챙겨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이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차기 총재가 발표될 것으로 분명한데요. 현재 이 보도 이후에 엔화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이 있을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채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장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코스피 모두 사주면서 상승했는데 특히 코스닥이 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잘 나가는 주식들은 다 코스닥에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많이 몰렸던 건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였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 자체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선물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누적분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지금 지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1970포인트였죠. 197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3번의 지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르는 흐름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아줬죠. 외국인을 꼬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지켜주겠다. 여기 위에서부터 랠리를 할 때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었고, 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0포인트를 기관이 지켜주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업종별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이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는 어느 정도 중국발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또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왜 운수장비 업종에 매수세를 보이느냐? 우리가 한번 알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오는 거지 절대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에서도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엔화 약세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확률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보셔야지 여기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보기에는 가뭄에 콩나듯밖에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곧장 넘어가서 코스닥 쪽에서의 오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전히 코스닥의 가장 큰 강자는 IT 부품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매수세로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IT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반도체가 밀어주는 형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LED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자체가 지금은 코스닥을 이끄는 큰 힘이 되었고 그네노믹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네노믹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보면은 서울 반도체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또 LED 공급에 대한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도 기록했고 또 박근혜 정부 인사 또 김종은 테마주도 움직였고 오늘장 특징주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6.6%가 올랐습니다. 서울 반도체 말 그대로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업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LED 업황 우리나라에서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5위의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LED 조명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그쪽에 매출 자체가 크게 들어가면서 지금 LED 업황 자체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한번 한해서 중소형주 LED주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조조정을 거쳐야 되는 게 바로 LED 업황이고요. 거기에 가장 큰 대형주인 서울 반도체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조명 시장이 아직까지 각광받지 못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셔도 상당히 쉬운 차트죠. 난이도가 하급인데요.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서 신규 매수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만큼 장중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서 29,000원 밑에서는 강력하게 매수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조선주, 특히 조선 대형주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조선주도 한번 흐름 짚어주시죠. 네.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과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별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하단에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은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개별적인 영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듯이 업황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만큼 글로벌적인 선두기업이다 보니까 수주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금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나는 삼성중공업을 사겠다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더욱더 바닥이니까 이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상황에서 수주를 받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28,000원대는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공시를 통한 매매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만 정해드린다면 32,000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낙폭 과대주보다는 수주발주가 확실한 조선주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 제닉 또 하반기 실적 개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연기금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제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회원분들과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없다느니 이런 한간의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다 경제학자들이 꾸며내는 말들이고 우리는 바로 투자자죠. 투자자라고 하면 수익을 내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낮는 상태고요. 거기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더라도 기관이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상장됐을 때 주가가 얼마냐면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36,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32,000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내가 상장될 때 36,000원까지는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제닉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만큼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였는데 실적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용을 하는 거는 바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2012년이 중국 진출의 5년이었다고 하면 2013년 올해는 중국 진출의 발판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33,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고요. 33,000원의 매물벽을 쉽게 돌파를 하신다면, 쉽게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강력하게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닉 가지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요. 홀딩 하십시오. 네, 또 이렇게 제닉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중 차장님과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전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먼저 주식 살까, 또 종목 선정 방법은 무엇을 살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하태준 차장님은 현금을 보유하고 일부 주식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심기현 대표님은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에 맞추는 전략이 더 필요한데 종목으로는 모베이스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하태준 차장님은 턴어라운드 기대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로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관심 종목 뭘 살까의 종목에 대해서는 위메이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태준 차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현금을 보유하면서 일부 주식을 매수해보자.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최근 국내 코스피 증시가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증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증시는 별로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1980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시에도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일단 어제 드라기 총재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로존의 그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움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 가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아직까지 뱅가드 매물 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입니다만은 최근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만은 엔달러 같은 경우는
92엔에서 94엔 요 사이에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94엔대에 임박한 상태에서 다소 저항받고 밀리면서 소폭이나마 투자 심리에 좀 플러스 요인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최근 나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또 코스닥 우량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 좋았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혜주들, 예를 들어서 뭐 장비주라든지 모바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론 앞으로 시캐스트 협상이라든지 또한 이제 이탈리아 총선 문제들도 비롯해가지고 넘어갈 그런 고비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일부 정도는 주식을 좀 담아가는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구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985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2000 돌파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탈리아 총선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시캐스트 협상 역시도 좀 공화당과 지금 현재 오바마 간의 팽팽한 스탠스가 좀 더 줄여진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심기현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식 살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스닥의 의미 있는 랠리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그 정체된 그 기간 속에서 지금 시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어떠한 업종이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테마에 접근했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6년 만에 최저치의 그런 그 거래대금을 기록했다라는 등에 대한 악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줄어들어갖고 시장의 돈이 어디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옴에 따라 갖고 코스닥 시장 정확하게 말하면은 IT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만 현재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열 양상을 통해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중심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라도 역시나 차별화 전략은 상당히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대비 강세 흐름,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이 두 업종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외 상황에 따라 갖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원화 강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곡물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가격 인상까지 현재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업종보다도 영업적인 환경 그리고 환율적인 환경,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음식료 업종 쪽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 민가 업종이다, 경기 방어 업종이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영업 환경이 어느 업종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가장 빠른지를 체크하시면서 약간의 집중하시는 전략, 지금은 지수를 전체적으로 사면은 시장 대비 수익률이 상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회하는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과 모멘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주도 업종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가고 이 통신 업종군들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장은 약간의 약세 흐름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신 업종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이 업종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은 금융 업종에 대해서 약간은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4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됨에 따라 갖고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어떠한 업종군들을 많이 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업종군 중에 바로 하나가 금융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KB금융이라든가 신한주주도 좋겠지만 최근에는 기업은행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정부, 새 정부가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갖고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경쟁력 갖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그리고 모멘텀과 정책적인 측면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업종 내 기업은행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하태준 팀장님께 종목 선정법을 여쭤봤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오늘장에서 코스맥스가 눈에 띄게 7% 이상 상승했는데요. 꿈틀거리는 화장품주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턴어라운드 기대주와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제가 별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이런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는 4분기보다는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또는 올해 전반적인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이유라든지 뭐 아무튼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좀 다소 아쉬웠던 종목들 중에서 빠르면 뭐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내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주가 단기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보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주가 악화라기보다는 안정을 찾고 하나둘씩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뭐 그런 종목들이 뭐 위메이드라든지 에스메, 에비세미콘과 같은 여러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차이나플레이 관련 섹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주하면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 산업재 섹터랑과 함께 중국 소비 성장 관련주라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조선기계, 철강, 플러스 화학 관련된 업종 섹터 움직임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부진하거나 악화된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꽤 눈에 띄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쪽 외에도 우리가 못지않게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그 중국 정부가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그리고 소비와 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당분간 주가 안 간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분명하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화장품 관련주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소형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에이블 CNC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한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소외를 본 기간이 길었었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바닥 다지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소비 관련과 해서 말씀을 종목을 해주셨는데요. 또 음식료업과 또 철강, 화학주 다소 소외받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펀더멘털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 통해서 분할 매수 분산 출할 통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국 소비 성장 관련주는 이제 화장품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라든지 헬스케어 뭐 이런 쪽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분산 출할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기훈 대표님께도 같은 종목 선정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시장 대비 강세 흐름에 맞추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뭐 주식이라는 거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그리고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주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장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군들 대부분 IT라든가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된 업종군들에 있어서 지금 시점 신고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라든가 향후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 이 IT 부품과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된 부품 업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거 단순히 돈의 흐름에 따라 갖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량 종목, 좋은 종목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 종목부터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흐름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약간은 정체 흐름이 나올 때 가장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흐름, 거래 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몇몇 그 종목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탄력도가 붙은 종목군들이 가속도로 더 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 상승을 놓치는 그러한 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IT 관련된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된 업종군들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업종과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은 IT 부품 관련주와 통신 장비 관련주 또 음식료 업종이 유효할 것이다, 상승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하태준 차장님께 종목을 여쭤봤더니 종목은 위메이드 들고 나오셨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한데 이 종목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봐야 할까요? 네, 아까 턴라운드 기대주로서 위메이드, 에스맥, 에비스맥 여러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위메이드가 4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나 장사가 안 됐던 게 아니고, 매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은 좀 일시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급증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이번에 개발 인력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 인력을 100명 정도 추가를 하면서 총 이와 관련된 개발 인력이 800명 정도 일어났는데요.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의 텀 자체가 좀 짧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PC 게임이랑 달라서 보통 수명이 평균적으로 3, 4개월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규모 개발 인력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빨리 트렌드에 맞는 여러 게임들을 다각적으로 출시를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10개 출시해 가지고 한두라도 히트 치면은 충분히 남는 장사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대규모의 개발 인력 갖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일시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카톡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뭐 네. 간간히 유행하는 카톡 게임 즐겨 하곤 하긴 합니다. 네. 그 카톡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게임하자고 많이 초대가 날라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윈드러너입니다. 네. 이 윈드러너가 바로 위메이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윈드러너를 비롯한 일부 히트 게임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지금 11개 이상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실적 부진의 사유가 일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른 1분기 정도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3월이나 4월 달쯤 갔을 때 결국 위메이드가 중국과 일본의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게임 이용하는 인구들의 몇 배만 거기서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미르 시리즈들도 최근 들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는 그 인기에 따라서 그 등락 주기가 있을 텐데, 특히 위메이드는 어떤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그 전략을 끌고 가야 할까요?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네, 그 단기적으로 봐야 네. 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 유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위메이드 같은 지금 그 일부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사들이 이쪽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기 초입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그런 그 게임 인구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인구들을 생각했을 때는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긴 시각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뭐 차트라든지 네. 기관 수급적인 측면을 봐가지고 일부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실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뭐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서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목표가와 또 매수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47,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39,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목표가를 이제 47,500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12월 말 1월 초쯤에 고점대가 47,500원대 정도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뭐 초반대라 볼 수 있는 39,500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43,000원 초반대에서 다소 몇 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멀지 않아서 이 정도 가격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지난 뭐 12월 말 1월달 초에 고점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태준 차장님께서는 위메이드 매수가 42,000원, 목표가 4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모베이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들은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모베이스는 너무 오른 게 아니어서 매수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고점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절 전략만 잘 유효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는 게 사실 모베이스를 비롯한 앞서 말씀드렸던 IT 부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높은 상승 탄력도 시장 대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승 탄력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뿐만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 기기 관련된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부가가치 사업이 가능한 역시나 가격이 비싼 그러한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중저가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서도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땐 약간은 포화 상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해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의 성장성과 실적 개선 모멘텀 충분히 해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모바일스와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휴대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품 변경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도 기간적인 측면 상당히 짧아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 교체 수기보다도 지금 시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 케이스의 교체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약간의 휴대폰 케이스가 뭐 더러워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점 훼손이 되었을 때 혹은 자기의 그런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는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장 모베이스를 비롯한 이렌텍의 강한 상승 흐름도 사실은 휴대폰 케이스 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수요층이 지금 중국에서 약간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몇 년 동안 이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계 점유율을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베이스 역시나 동남아 시장 먼저 진출하고 어느 정도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포트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담고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3월, 4월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갤럭시 S4의 부품주 접근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강한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모베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19,800원대 오늘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19,000원대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및 어느 정도 포트 5%에서 10% 정도의 포트 구성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모베이스를 만약에 19,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50일지 신고가 오늘장 장중
장중 52주식 고가 경신되었는데 이번 주 내내 장중 52주식 고가 경신 기대감 그리고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단기 목표가는 25,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쯤 장중에도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장중에 25,000원 터치했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모베이스 오늘장 종가 19,100원대보다 약간 할인 한 18,700원대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역시나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매수 세력이 더욱더 붙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모베이스 우선은 지금이라도 담으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강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매수가는 19,000원 부근이 되겠고요. 또 18,700원까지도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종목 AS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하태준 차장님께서는 삼성전자를 들고 나오셨었죠. 삼성전자가 수익이 2%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하고요. 네. 그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앵커님도 삼성전자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뭐 저도 처음이었고요. 이미 뭐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을 하셨었고, 시장 자체가 좀 알쏭달쏭하거나 수익 내기 힘든 장에서는 차라리 삼성전자 같은 든든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 유효하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15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눌림목이 좀 발생한다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 아니면 또 다른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급락하는 특별히 큰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호한 조정 맞추고 반등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의 흐름을 좀 보면은 대형주 흐름이 최근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매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지금 신주 매수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출연하지 않으셔서 AS 종목이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태준 차장님까지 지난주 추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이렉트 전략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중 차장님과 또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19일 오늘장 내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